네, 이어서 종목 소식들 알아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선물 지수는 약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월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이화장 과장께서는 선물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락이 되면서 사실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4.5% 이제 밑으로 4.4%대까지 이제 내려오게 됐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주식 선물 시장, 나스닥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보합세 이제 유지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그 시장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여민 이사께서는 사실 소매 데이터가 1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오늘 기록을 한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장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제가 볼 때 지표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상황에서 지금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다시 한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 선물 지수와 좀 다르게 본장에서는 약간 좀 다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뭐 CPI나 PP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장 막판에 좀 시장을 말아 올리는 모습,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지금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들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장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이슈에 좀 제가 볼 때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여전히 인플레이션 지표 가운데서 여전히 좀 PCE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어제장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상호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 좀 더 강한 영향을 좀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매 판매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좀 더 본장에서는 좀 다른 이슈에 좀 반응할 수도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프리장을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전약 후강인 장세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렛 패커드가요, 이 엔비디아 블랙웰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정말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초창기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합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이 발열 문제, 블랙웰 발열 문제 좀 해결이 된 건가요? 일단은 HP 쪽에서도 일단은 자체 이제 액체 이제 냉각 시스템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물론 그에 대해서 반려를 좀 해소했다는 이제 측면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이제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조금 이제 3%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 이제 블랙을 미리 이제 주문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메타나 이제 구글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큰 최대 고객이겠죠. 이제 만약에 HP가 이제 결국에는 이 반려 문제를 자체적인 액체 냉각으로 해결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반려 이슈 때문에 연기를 했거나 이제 취소했던 주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변화가 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이제 물론 다음 주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은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와 관련된 스탠스 자체, 그러니까 가이던스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뭐 HP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지속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블랙과 관련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부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6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을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딥시크 타격 전까지는 거의 좀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좀 깜짝 실적 발표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 흐름을 좀 먼저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1월 24일 날 지금 142달러까지 좀 마감했었습니다만, 지금 다음 거래인 27일 날 보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118달러로 지금 뭐 17% 이상 좀 급락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스크에 대한 어떤 그러한 쇼크라고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때도 계속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좀 대형 기술 업체들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올해 캐펙스에 관련된 얘기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했었고요. 네. 특히 AI 인프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막대한 투자 계획을 좀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어떤 그러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는 자본 지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해보다 40%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66조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개 회사만 보더라도 지금 어쨌든 캐펙스에 상당히 좀 강하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결국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그 수혜 예상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급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관련된 부분을 출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반응들 주가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140불대까지는 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2월 3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죠. 지금 2월 3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15% 이상의 좀 반등세가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거의 뭐 쉼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이제 뭐 우리나라는 26일이고 이제 미국은 이제 25일 장 마감 뒤에 좀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일단은 올해 전체적인 실적 관련된 가이던스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해가 지금 실적이 한 1,23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거의 한 2천억 가까이로 좀 어떻게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봤을 때 지금 주문형 반도체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GPU,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좀 갖고 있는 패권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호실적을 다시 한번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실적이 잘 나오게 됐을 때 뭐 세론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주가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출렁이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올해 가이던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 대한 기폭제가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 전까지 추가 매수에 대한 이 전략 좀 유효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설계왕 그 ARM, 홀딩스가 엔비디아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올해 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칩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AI 전용 칩 자체 개발한다 이런 소식들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이 AI 판도가 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도 이런 이제 ARM에 관련 이제 역할이나 향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예전에 2020년도에도 실제로 ARM을 이제 인수하려고 실제로 했었고 그 당시 한 $400 이제 수준에 인수하려고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이제 반독점법에 대한 이제 위반의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 인수가 무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둘씩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디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향후에 AI 캐펙스 투자는 계속 꾸준히 유지는 하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확실히 저비용 고효율 쪽에 위한 부분들이 당연히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메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퓨리오사 이제 AI를 인수한다 얘기를 나왔었는데 물론 앞에서 GPU를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GPU 한 대당 엔비디아는 대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퓨리오사 AI가 만드는 NPU 같은 경우는 결국 250만 원대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메타나 아니면은 이제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기와 관련된 물론 이제 AI 연산 추론이나 이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경망 처리 장치의 NPU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엔비디아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ARM 이제 쏘아 올린 이제 신호탄이 물론 본격적인 경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고 향후에 엔비디아 쪽에 대한 AI 칩에 대한 가격 다운에 대한 충분히 시장에 대한 예상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메타 입장에서도 올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빅테크 업체 중에서 AI 캐펙스 투자가 가장 많은 이제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메타와 관련된 이런 뭐 ARM이나 물론 ARM 아마 여기서 아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CPU 이제 처리 장치를 먼저 일단은 선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올해에 이와 관련된 이제 메커니즘이나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좀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앞두고 ARM의 주가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만 현재 2.6%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일단 ARM 같은 경우에는 스타게이트 호재 덕분에 YTD로 주가 흐름 살펴봤을 때 한 33% 정도 올라와 있는 ARM의 주가 모습인데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ARM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엔비디아 쪽에서 C3F HR 보고서가 나왔는데 특히 ARM의 비중을 40% 이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따가 이제 장 이후에 좀 모습을 보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물론 예전에 아까 인수한다를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그런 비중에 대한 축소에 대한 시장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좀 ARM이 아까는 한 보합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한 2.4%까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실제로 메타 쪽에 만약에 CPU가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다른 이제 뭐 AMD와 같은 회사들에 대한 변화도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개장 저희 한 1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매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되고 나서 한 4.48%대에서 거래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4.46%까지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중요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을 때는 M7 위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34% 개장 앞두고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0.8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초 남았네요. 3대 선물지수 하락 중인데 네, 개장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이준호 캐스터. 네,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오는 4월 초에 시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제 장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며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죠.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44,709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0.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6,118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까지 확인해 보시죠. 0.02%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2,117선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현재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 하락 중에 있고 나머지 섹터 상승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이미 소비재 섹터 0.4%로 가장 높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버의 CEO가 테슬라의 FSD를 우버 플랫폼에 배포하는 파트너십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모더나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백신 제조를 축소하면서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개장했습니다만 3대 지수가 보합선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시진핑과 푸틴과 함께 썸밋을 갖길 원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장을 봤을 때 이 상호 관세에 대한 경계심이 좀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윤여민 이사께서는 오늘장 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S&P 500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약간 좀 횡보하는 흐름, 어떻게 보면 좀 고점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개별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4분기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입김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떤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M7을 좀 중심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좀 메타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업앤다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급등락에 대한 어떤 그런 변동성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 자체는 좀 M7보다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어떻게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메타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슈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강한 좀 개별주의 어떤 종목 장세가 좀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에 대한 멘트 좀 들어봤고요. 이제 실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가 분기 실적을 내놨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적표를 내놨다라고 할 수 있고 주가 역시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3.8%가량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 소니의 모습인데요. 이화진 과장께서는 올해도 소니가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연말에 대한 효과도 좀 잇따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소니 그룹 같은 경우야 물론 최근에 뭐 게임이나 특히 엔터, 뭐 영화 산업이 꾸준히 이제 연간 뭐 2%에서 5%까지 성장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특히 플레이스테이션이죠. 플레이스테이션 5 자체가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나 이제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이제 네트워크 이제 매출 판매가 이제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게임 시장이 좀 살아났고 물론 중국의 이제 그런 게임 사이언스 검은 신화공이죠. 이게 작년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고 특히나 중국에서 이제 그런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소니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다른 산업들처럼 뭐 10% 두 자릿수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특히 소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5% 성장만 하더라도 계속 매출이 성장하는 궤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뉴욕이긴 하지만 특히 오늘 도쿄 거래소에서는 거의 8%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당분간 이런 상승 흐름은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소니그룹 4%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 나눠보자면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께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3분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3분기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8억 정도, 18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던 모습들, 특히 시장 예상치보다 5천만 달러 이상의 좀 상회를 하면서 사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영업 이익 같은 경우도 1년 전 YOY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AI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좀 투자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 쪽에서의 어떤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제가 엔비디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빅테크 중에서 4개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는 뭐 메타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올해도 캐펙스에 대한 부분을 작년 대비 40% 이상 늘렸다는 점 분명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캐펙스와 관련된 특히 이제 네트워크 쪽에 대한 어떤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자본 투자에 대한 어떤 확대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4분기에도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거의 좀 차트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인데 현재 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N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